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간밤 사이에 있었는데요. 미중 간에 이제 합의가 잉크가 정말 마르기도 전에 여러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연말장이 참 만만치가 않네요. 팀장님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육 소장이 저 보더니 네. 피곤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간밤에 미증시 보고 이제 자려고 누우셨던 분들은 잠잘 안 오셨을 거예요. 네. 걱정 많이 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웨이 CFO 이 체포 소식이 과연 이렇게 시장 급락을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이 무역 협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중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하웨이, 예전에 뭐 제2의 GT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온 GT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이 하웨이 CFO가 캐나다에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석 허가를 허락하느냐 마느냐, 보석을 이제 허락하느냐 마느냐, 뭐 요거 이제 이 결정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낙폭을 크게 돌렸던 거는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페드가 12월 달에 FOMC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멈추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중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있다,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급격히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나왔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하웨이를 건드리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이제 크게 자리를 잡은 건데, 중국에서 발표 나오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이 반응으로 보면은 이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본인들 기업 대표 기업인인데 명확한 이 체포 이유를 좀 밝혀라. 예. 요즘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발언만 한 게 아니고 다음 발언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상무부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이 90일 안에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 뭐 자신 있다, 뭐 협상은 합의 잘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덧붙여줬고요. 특히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었던 부분, 이건 벌써 이미 시작됐다. 농산물, 에너지, 자동차, 관세 철폐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하웨이 CFO 체포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그 발언만 한 게 아니고 협상에 대해서 그래도 잘 될 겁니다라는 가이드를 제공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간밤에 미증시가 좀 밀려서 끝이 났다 하더라도 어제 우리가 일정 부분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뭐 추가적인 우려감은 크지 않았을 텐데요. 뭐 미증시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페드의 변화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발언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시장 밀리는 거 보면서 다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진짜 하웨이 CFO가 체포되면은 시장이 진짜 이만큼 빠지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시장을 좀 어이없이 쳐다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좀 돌려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준비된 자료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수급적인 부분 앞에서 좀 다루고 뒤에는 종목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왼쪽 차트하고 오른쪽 차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앞은 2년물 채권 수익률이고요. 뒤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장단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돼가지고 뭐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역전도 들어갔고 어제 우리가 뭐 비주류입니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 스프레드 이렇게 박살난 부분 이건 뭐 때문이냐?
일단 스프레드가 죽는 데는 장에서 단을 빼는 거니까 두 가지 이 시나리오가 존재하겠죠. 일단 첫 번째, 이제 단기 금리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장에서 단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스프레드가 죽죠. 뒤에 큰 값을 빼니까 이렇게 되면 스프레드가 급하게 빠질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단기 금리가 튀어서 빠지는 거.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튀어서 빠졌으면은 2년물 채권 수익률이 튀고 10년물이 못 쫓아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죽는 구간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건 아니네요. 그 그림은 절대 아니죠. 이런 현상들은 언제 나올까요? 단기적으로 돈 빌리기 궁할 때,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이 왔을 때, 그런 때들은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튀어버리죠. 예전에 중국에서 신용 경색 얘기 나올 때 하루짜리 이 금리들이 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셨던 것처럼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그림은 아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스프레드가 죽는 거, 이거는 이 장기 금리가 크게 밀릴 때, 그러니까 장에서 단을 빼는 거니까 장기 금리가 크게 밀릴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 어때요? 그 그림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장기물이 이 크게 죽었다는 얘기는 좀 우려되는 시선으로 보는 이 해석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 떨어지니까 장기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위기 이전에 장단 스프레드는 항상 꺾여 있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위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한번 큰 위기, 그 이전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장단 금리가 꺾여 있어요. 장단 스프레드가. 근데 장단 스프레드가 꺾인 다음에는 위기다. 이렇게 읽는 거는 올바르게 읽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런 경우도 네, 많거든요. 100%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장기 금리가 급하게 밀린 부분,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페드가 내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다. 즉 시장의 금리값, 장기 금리 가이드 자체를 떨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스프레드의 급락을 갖고 온 것 같다. 스프레드 급격하게 빠진 게 며칠 안 됐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밀리고 있었어요. 같이 밀리고 이 멈춘 자리였는데 최근 뭐 FOMC 의사로 공개되고 제롬 파월 코멘트 듣고 뭐 갑자기 저 멀다던 중립금리가 이 바로 아래가 된 사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장기 금리 가이드가 빠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스프레드 역전이니까 이거 가지고 침체가 뭐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읽어서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수급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뭐 날씨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추워졌죠. 네, 오늘 날씨가 훅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추워지고 나면은 배당 계절 돌아온 겁니다. 예, 배당 차익 거래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한 10년 데이터니까 이거 뭐 무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겠죠. 배당락 시점까지 해서 배당 차익 거래 관련된 물량들은 밀고 올라갑니다. 외국인도 하고요. 금투 계정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배당 차익 거래가 쭉 밀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화장실에서 급한 볼일 다 봤으니까 나갈 때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서 차익 거래를 떨궈내는 모습. 이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큰 수급으로 봤을 때는 꺾일 시점은 아니라는 거고요. 게다가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주가도 빠져가지고요. 네, 이거 2.5%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빠져서 2.5%가 된 게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 배당 확대 정책들이 워낙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배당액 자체가 늘었어요. 게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 내력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배당 차익 거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항상 계절성으로 보게 되면
연말 증시는 항상 거래소가 또 나쁘지 않았었어요. 1월 초에는 또 중소형주 효과 뭐 이런 부분들로 코스닥이 좀 강한 편이고요. 연말 증시는 일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쳐다봐야 될 시점. 그리고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12월 만기일입니다. 최근 외국인 선물, 어제 외국인 선물도 가만 보게 되면은 2시 한 40분 정도까지는 3천억 이상 팔고 있었어요. 어제 현물도 눌러내리고 있었고, 어제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워낙 많이 나갔으니까 현물도 눌러내고 있었고, 선물도 뭐 3천억 이상 팔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외국인 총 이 선물 수급은 마이너스 1,100억이거든요. 2시 40분만 해도 3,400억 팔던, 3,800억 팔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누적 선물 포지션이 아래쪽이에요. 레벨로 봤을 때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더 눌러내는 그림보다는 채워질 가능성, 12월 만기일 이후에도 뭐 좀 더 위방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시점. 어제는 진짜 하웨이 CFO 체포되면 이만큼 빠지는 겁니까? 라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봤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부분 돌려주는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연말 수급이 괜찮다는 말씀을 어제 오늘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시장을 좀 괴롭혔던 게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요건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전보다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양도 차익, 이게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물량이 꽤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네요. 지금 안 빠졌으면 그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지금 또 워낙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020년 4월이면은 훅 낮아진 이 대주주 요건을 이제 지정받기 때문에 계속 나올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그림들은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뭐 양도 차익을 지금은 이제 주식을 통해서 번 돈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리가 안 내는 구조니까요. 뭐 정말 돈 벌고 이익을 좀 내던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거래세를 정말 좀 없애던가. 어제도 그 얘기 그러니까요. 나왔죠. 거래세 폐지하고 양도 차익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배태상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얘기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손실 나도 계속해서 뭐 거래세는 뭐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조금 손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얘기하다가 두 종목을 얘기를 못했었잖아요. 그 두 종목이 어제 그렇게 좋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인데요.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태양광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PV인사이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거 예전에 OCI 투자 많이 하실 때 폴리실리콘 가격 보려면 여기 들어가서 봤거든요. 여기에 이제 태양광 소재 이 가격 변화율들이 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시세를 보니까 이 밑에 그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아요. 뭐 폴리실리콘, 뭐 태양 전지 셀, 뭐 모듈 가격, 뭐 이런 것들 최근에 가격이 괜찮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딩코솔라 최근에 이 출하량 값 한번 보게 되면 좀 이따 이 회사가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고 출하값이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량값, Q값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P값 올라가면 매출액이 뭐예요? Q 곱하기 P잖아요. 그래서 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 글로벌 태양광 셀 모듈 업체들 이 순서를 잡아보면 1위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하나케미칼이에요. 하나가 예전에 돈 생기면 다 태양광 투자만 다 했었죠. 지금 그게 결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앞에서 보셨던 징코솔라, 뭐 우리가 뭐 중국 태양광 얘기하면 중국 얘기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쪽 익스포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이 태양광
이 셀 모듈 부분에서 이 순서 잡아놓은 거예요. 넘버 원이 한화케미칼입니다. 근데 이 한화케미칼이 최근에 한화 큐셀을 합병했습니다. 이전에는 쪼개져 있는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 한화케미칼 밑으로 그대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화케미칼, 뭐 태양광 설비, 뭐 그중에 큐셀 코리아 이런 부분들 실적으로 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태양광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OCI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태양광 얘기 나오면은 OCI 그리고 한화케미칼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한화케미칼 PE 값도 그렇고 지금 PE 값으로 보면은 멀티플 5배짜리거든요. 우리가 태양광 하면은 가치준 아니죠? 가치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치준 옛날에 성장주의 대표격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가치주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정체주죠, 정체주. 그런데 멀티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거밖에 못 받아요? 라고 물어볼 정도일 것 같아요. 5배짜리입니다. 뭐 최근에 좀 올라서 6배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PBR 밴드로 보면은 0.5%, 50% 세일 구간이에요. 북밸류 1배잖아요. 근데 지금 0.5배수니까 50% 세일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주가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화케미칼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뭐 아버지도 잘 못 웃었겠죠. 예, 지주사 한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화 NAV에 영향 많이 미치는 거는 한화케미칼, 뭐 한화생보, 뭐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거보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더 영향 많이 미쳤던 거는 한화건설입니다. 비상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한화건설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긍정적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밑점에서 꽤나 많이 돌렸고요. 한화케미칼 여기도 충분히 돌려낼 만한 모멘텀들을 최근에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주사 한화 NAV 할인값이 역대 최대급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한화케미칼 이거 투자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이틀 전에 했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았으면 그때 참 좋았을 텐데요. 수급 보여드리죠. 먼저 한화케미칼 수급입니다. 어제 그 아사리 판때기에서도 장중에 5% 이상 강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최근에 종목 고르는 컨셉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한 자리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 우리 이거 고릅시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 종목을 골라온 거였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기관 수급 한화케미칼 들어오고 있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그냥 파란불 일색이었거든요. 매도 우위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 불을 많이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어제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었고 최근에 수급으로 고를 수 있는 한화케미칼, 한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종목 남았는데. 예, 해야겠어요. 네, 보고 지나가야 될 것 안 같아요. 되겠는데. 하지요. 네. 철강 얘기 한번 해보죠. 어제도 이 하웨이 CFO 체포 얘기 나오니까 당장 제일 먼저 뭐 걱정해요? 미중 무역 협상 잘못될까 봐 걱정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는 데이터가 미중 협상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노이즈 불가피하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이겠죠.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뭐 철강주 싸다는 얘기는 뭐 한두 번 들어보신 거 아닐 테니까요. 요 다음 페이지 먼저 보여드리면 철강 대표주 하면은 포스코 아니면 현대제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멀티플 값으로 봤을 때 상당한 다시 또 저밸류 구간으로 돌입된 부분. 미중 협상이 저는 기대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90일 이내 동안에 노이즈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치는 기대값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아마 다음 나올 뉴스는 빤히 보이는 게 인프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다시 가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소재, 그중에 뭐
이 기본은 또 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값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태양광 얘기에서 한화케미칼 한화 그리고 철강 뭐 미중 무역 협상 기대치가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제 아침부터 해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우리 시장 또 미국 증시 정말 극적인 변화들을 겪고 왔는데요. 시장 이야기 변함없이 또 종목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고요.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제는 정말 저도 크게 지치던데요. 중국 하웨이 뉴스에 이렇게 진짜 시달리는 겁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이상했었던 거예요. 되돌려주는 시장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